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의 김종엽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소리에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도적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6일째 만난 2026년 병원년 워싱턴 소리 이 시사 프로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쟁과 분열, 그리고 정치적으로 양극화, 그런 이건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한 경제 불안 속에서 어제는 보도를 통해서 또한 TV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전격적으로 13년 동안 부정선거, 그리고 마약을 미국의 밀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얻으려 했던 마두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정격적으로 마약을 판 혐의로 체포해서 12년 동안의 곤자에서 단 3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이거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을 받겠습니다마는 법조인들에 의하면은 최소한도 사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30년 이상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또한 덩달아서 마음이 가라앉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분해지시라고 차분한 음악 한 곡을 보내드립니다. 메모리얼 팝송 중에서 The House of the Rising Sun, 해 뜨는 집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God
네. The House of the Rising Sun, 해 뜨는 집 어떻습니까? 감미롭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이 대단히 그려지는 그러한 추억의 팝송입니다. 지난 1964년 영국의 그룹 가수죠. 애니멀스의 노래였습니다. 참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해 뜨는 집을 아마도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 같습니다만은 중학교 이상 되는 분들은 아마 이 곡을 생생히 기억될 겁니다. 이 해 뜨는 집을 배우기 위해서 기타 붐이 일어났었죠. 네? 이 해 뜨는 집을 기타로 연주하고 싶어서 또한 이 곡을 배우기 위해서 또한 기타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흘러간 팝송 중에서 The House of the Rising Sun, 애니멀즈의 그룹 가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만은 자, 이 곡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좀 캄다운 하시면서 차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기온이 42도입니다. 그리고 낮 최고 50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일부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멘트를 했습니다만은 2026년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차분해지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들떠있고 약간 흥분되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차분해지라고 곡 하나를 선사했습니다마는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주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들의 귀가 솔깃한 좀 즐거운 소식을 할까요? 자, 워싱턴 소리에서 문을 열겠습니다. 희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막말로 얘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불러서도 좋아하시죠?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디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왔다. 당황하기 이전에 대단히 뜻밖의 일을 당하는 중에서도 누구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다. 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전격적으로 체포하면서 지구촌에서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졌지요.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중국의 시진핑,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리 한국에서는 이 좌파 언론들이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러한 신문들이 한 나라의 주권 국가를 그렇게 침략해서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또 베네수엘라 국민들 자체도 너무 트럼프 대통령 잘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이래요. 그만큼 마두로 대통령이 12년 동안 철동 정치를 했으며 정적들을 무참히 제거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아닌 마약을 미국에다 밀수입을 했어요. 물론 그 뒤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건 사업이라고까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소금 매장량이 많아요. 그것을 노리고 전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감행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을
마약 사범으로 체포한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실상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공격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이 강경 드라이브를 해서 한 나라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 사는 국민들에게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너스인지 즐거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당선됐습니까? 이 히스패닉계 스페니시 국민들에 의해서 표를 많이 얻었어요.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정책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스페니시 국민들은 주로 고소득층이 아니에요. 인컴이 적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은 불법 체류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해서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두 번째, 인플레이션, 물가가 고공행진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죠. 미 국민들, 특히 서민층들은 대단히 힘들죠. 상류사회 돈 많은 부자들은요,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that's okay. 그러나 서민층들은 고달퍼요. 그러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대선으로 끝났어요. 그것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올 11월 2일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세를 잃은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심을 쓰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좋죠.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 국민들한테, 서민층들한테 한 분 한 분 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국민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지층을 다시 빼오기 위해서 달콤한 사탕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한 사람당 2,000불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 2,000불씩 주겠다는 그 돈은 어디서 생기느냐? 지난해 뉴스 많이 했죠. 대한민국에다 미국에다 3,000억 불을 투자해라. 투자해야만이 관세를 25에서 15% 다운시켜서 10% 다운시켜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동안에 200억 달러씩 분납제로 파이낸시로 분납할 때니 제발 25에서 10%로 매달 분납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중국에다 어땠습니까? 중국에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150% 관세를 처음에 때린다고
엎어놨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게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도 외국에게 관세 15%, 25% 이렇게 관세를 때려서 그 수익금으로 미국에 사는 농민들을 살찌게 해주고 또 미국 국민들에게 한 사람당 2,000불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엄포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시행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뉴욕타임즈가 어제 전격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 한 사람당 $2,000씩 지급한다. 말하자면은 두 식구를 가정한다면 4,000불이죠. 또 만일에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한 사람당 또 2,000불씩 가산하니까 만일에 네 식구다. 아이고, 그럼 8,000불 아닙니까? 대단히 큰 보너스죠. 이와 같은 보도는 팩트입니다. 이것도 이 보너스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미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보너스를 지급하느냐. 세금을 보고한 분들, 즉 세금 환급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세금 보고를 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이 2026년 1월 6일이에요. 4월, 10월 이전에 빨리 세금 보고를 하십시오. 세금 보고를 하셔야 2,000불씩 받습니다. 그런 세금 환급조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으로부터 관세를 10%에서 25% 이상 관세를 때려요. 부과해요. 그 수입으로 그 관세 배당급으로 미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당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달겠습니다. 조건을 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금 보고를 돈을 번 사람들은 매크모니한 사람들은 세금 보고해야 되겠죠? 의무니까. 그런데 1년에 10,000불 미만 소득이 된 사람 세금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보너스를 지급할 때 이 자격 조건은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젊은 사람들은 그거 뭐 세금 보고하면 되지. 이거는 리타이어하는 사람들, 65세 이상 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은퇴한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 더 좀 해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은퇴했으면은 소셜 오피스로부터 SSA를 받지 않습니까? 은퇴연금? 또 SSI를 받는 분도 로인컴자를 위해서 SSI도 받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65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어도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셜에서 매년마다 그 날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타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거 오면은 그걸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계사를 찾아가세요. 회계사한테 가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세금 보고 하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금 보고를 너나 할 것 없이 100% 하십시오.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일을 하지 않으셨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께서 타시는
매달 타시는 SSA 은퇴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 탄 스테이트먼트가 1년에 한 번씩 와요. 그게 오면은 그걸 가지시고 회계사로 가십시오. 회계사한테 가서 세금 보고 당장 하세요. 세금 보고 하는데 한 100불 정도면 세금 보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식들이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세금 보고 리포트 해달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세금 보고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세금 환급에 대해서 2,000불씩 타고 또 외국에다 세금을 매겨서 관세를 때려서 얻은 세입으로 미국 국민들 위해서 2,000불씩 줍니다. 단 1차 지급은 세금 보고 한 사람들이니까 4월, 5월 이전에 지급받아요. 근데 관세로 외국 나라에게 관세를 때려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런 보너스는 빠르면 6월, 늦으면 적어도 중간선거 11월 이전에 지급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려요. 중간선거를 의식해서 중간선거 바로 직전에 10월 달쯤에 관세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여러분들에게 2,000불씩 주는 거예요. 그건 거의 100% 확정적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로 얻은 수익금은 불법이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끔짝없이 약속한 대로 보너스를 우리들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되죠. 그러나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예?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이 정치하면서도 이 사업가 기질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2,500억 달러를 이미 확보했어요. 예? 2,500억 달러를 확보했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이것은 관세로 얻은 돈으로 국민에게 1인당 2,000불씩 주는 거 불법이라고 판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무법자 기질이 있죠. That's okay. 나는 이미 2,500억 달러를 확보했으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을 내고도 엄청난 수익금이 있어요. 그 수익금으로 여러분들에게 2,000불씩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말하면 새 법을 시행을 해서 세금을 때려서 그 수익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2,000불씩 주겠다는 거예요. 예? 다만 1년에 뭐 혼자 독신자든 부부든 간에 10만 불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만 불 미만 되는 인감자들은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이 시니어들, 연락하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상관없어요. 세금 보고 꼭 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새벽부터 희소식, 즐거운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국이 지난해 말이죠. 대단히 그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서 그 연말의 쇼핑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 했습니다만 예상을 뒤엎고서 역대 최고 사상 첫 1조 달러를 넘어선
판매 기록을 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에라 인플레이션이고 물가가 오르고 내리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브고 연말인데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지갑을 열어야지 해가지고 돈을 펑펑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시판 기간 동안에 시합핑 기간 동안에 미 전국에서 소비가 지난 2024년보다도 훨씬 늘어났어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엄청나게 소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또 활성화가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급 소식은 오늘 생략하고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이죠, 다발성 위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현재 다발성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2020년 들어서 자주 들었던 단어입니다. 다발성 위기.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발성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자주 들어오는 단어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됐죠. 그 발달은요, 이 침략자, 무법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이에요. 이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군 젊은 애들이 10만 명 죽었어요. 또 북한도 김정은이가 10,000명을 보냈어요. 그것도 몇천 명이 전사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민족은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이러니 이 푸틴은요, 2차 대전 히틀러보다도 더 악종이라는 거예요. Too bad man이에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푸틴 보고 전범으로 체포령을 내렸어요. 말하자면은 러시아가 핵무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체포할 수는 없죠. 러시아가 약한 나라 같으면 벌써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보다도 더 먼저 미국에 끌려왔어요. 근데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다음에 러시아, 중국 아니겠어요? 그런 강대국의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죄를 지든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체포하려 했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나게. 자, 이런 가운데요,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기저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가 호시탐탐, 중국은 대만을 싹쓸이하려고 호시탐탐 노력이 있어요. 미국이 아니면은 중국은 벌써 대만을 먹었어요.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 같으면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좌시하지 않죠. 중국에 혼자서 또 러시아하고 서로 같이 동맹을 맺어서 대만을 침공한다? 절대 못하지요. 미국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대만을 침공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들리는 말은 대만을 어떻게 하든지
뭐 금년 안에 접수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언감생심 웃기는 소리예요. 절대 대만을 공격 못합니다. 미국이 있는 한. 어찌됐거나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이 삼국이 현재 가장 가까워요. 깜짝깜짝 됩니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예요. 지금 어제 베이징을 방문했어요. 말이 사실 시진핑의 정상 초청이지. 예? 시진핑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속으로 우습게 알고 있어요. 우습게 알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사실은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우리 중국에 대한 정책을 지지해라. 바로 이거예요. 예? 일본은 이미 그 일본의 새 총리, 여총리 있잖아요. 여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만을 공격할 시에 우리 일본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 좌시하지 않겠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 엄청나게 열불 터져서 그 발언 취소해라, 사과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마이동풍이에요. 취소 안 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너희들한테. 에? 그러니까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지 말어. 대만을 공격할 것 같으면 우리 일본 가만히 있지 않아. 이러고 있어요. 일본에는 자위대가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미국에 패망한 후에 군대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은 일본 자치내에 국내 방위만 하라 해서 미국이 인정을 한 거예요. 자위대. 그러나 이 자위대도 말이 자위대지 침공을 받을 시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예요. 이 좌파 정권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당대표 시절에 지난해에 주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국 대사하고 회담을 하는데 머리 숙였어요. 머리 숙였어요. 샤샤 하면서 일국의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국 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샤샤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시진핑으로부터 국빈 초청을 받아서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만은 겉으로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만은 시진핑이가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어요.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해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발언 중에 나와요.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지지할 것이냐, 미국을 지지할 것이냐, 우리 중국을 지지할 것이냐,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슬쩍 잘 피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참 외교 정책을 피는데 쉽지는 않겠죠. 자, 미국의 눈치를 봐야지. 중국의 시진핑 눈치를 봐야지. 북한의 눈치까지 봐야지. 북한 김정은이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뭐 평화 제안 여러 가지 그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회담을 하겠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을 떠서 우리가 핵을 무장했는데 내가 남한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할 그런 군본이냐. 나는 나의 상대는 트럼프나 시진핑과 푸틴이야 이러고 있어요. 이 젊은 놈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저자세로 김정은이하고 상대할 필요 없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위상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으로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시진핑과 회담할 때도 떳떳하게 대한민국 위종자로서 목에 힘을 줘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말을 대변해서 조금도 꿀림이 없이 정책을 펴야 될 것이고 주권국가로서 절대 압력에 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 참 힘듭니다만은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한다면 정가사법, 사법 리스크 12가지 그거 국민들이 용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해운 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예산부 후보자로 임명했습니다마는 여러 논란이 많으니까 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이 진보 쪽에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제 통합의 정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대단히 옳은 소리예요.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해우는 아니에요. 이자는 이 여성 친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짝 붙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과 귀가 될 정도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박근혜를 지지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김무성과 유승민, 이준석과 함께 배반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데 1등 공신이고 바른 미래당을 창당했죠. 그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리턴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정권 잡으니까 그 밑에서 또 그냥 여러 가지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요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일으킨 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야.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하나하나 정책을 위반할 것 같으면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반대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령을 선포했겠느냐. 그리고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난이야. 최단의 고난인데 무슨 그게 뇌란죄야. 이랬던 여자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 붙일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귀에도 이제 웃고. 이 다음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선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도 없고 인기는 완전히 바닥이었잖아요. 그걸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걸 깨닫고 호시탐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제안을 받아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망설임이 없이 배신이고 뭐고 간에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어요. 그건 국민의힘에서 바보입니까? 이런 배신자를 그냥 방관하겠어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혜훈이가
과거 삼선 의원입니다마는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이 있었는데 자기 딸 같은 그런 보좌관에게 가진 쌍욕을 하면서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고 그 녹취를 들어보니까 이 이혜원이 인간 말종의 인간 말종 이런 인간 말종이 국민을 대변해서 정치를 한다. 청문회 가기 이전에 이 사람은 낙마할 겁니다.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으로서는 참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군수보다도 못한 인간 같아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비록 말을 못하는 짐승들, 뭐 사자나 호랑이나 또한 새들까지 자신의 자식들을 하나하나 미기면서 키우는 거 보십시오. 예? 이거는 자기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 보좌관도 여호 보좌관도 자식 같은 사람인데 그 자식 같은 사람한테 세상에 개쌍욕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그 녹취를 들어보니까요. 진짜 열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인간 말종이 있느냐. 제가 오죽하면 인간 말종이라고 합니까? (2026년 1월 6일) 오늘 순서 마칩니다. 와싱턴 소리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it's you and me, yeah.